북한군인 박교순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요. 그 박교순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나만 노래를 연주해줍니다. 근데 박교순은 체포해 가지 않죠. 보통은 체포해 가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거나 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이상한 모습은 박교순이 최소한의 사리 판단을 못할 정도로 붕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상한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만 노래를 들었다, 나만 드라마를 본다, 그거 가지고도 처벌을 할 수가 있는 나라죠. 여담으로 그 일을 백구소조라고 하는 곳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박교순도 그 백구소조라는 데를 알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박교순이 군인이잖아요. 심지어는 그 당 보위부 소속의 군인. 그러면은 그 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당연히 백구소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겠죠. 근데도 체포를 하거나 고발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게 좀 이상한데, 근데 박교순의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느끼니까 다른 이상한 포인트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딱 하고 봤을 때는 그런 포인트를 그냥 넘겼는데,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박교순이 생활복을 입은 거를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못 보고 지난 것일 수도 있는데 박교순의 인상을 생각을 하면은 군복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정도로 당에 충성되고 북한에 충성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그렇긴 한데 그 사람이 그 10년 동안 여자친구하고 사귀었는데 헤어질 때 아무런 감정적인 그 교환이 일어나지가 않았다는 점이 저는 이상했어요. 보통 10년 사귀고 헤어지면은 뭔가 이유를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싸우든지 보통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교환 혹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따져묻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박교순하고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철저하게 출세만 말하는 관계였다라는 그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증거가 영화 초반에 들어갑니다. 박교순하고 여자친구가 데이트를 했던 장면인데, 여자친구가 박교순이 만약에 출세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진급을 하게 되면 결혼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꺼내. 근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 자신들은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렇게 무감정으로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박교순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점이 나중에 밝혀지는데, 박교순이 학교에서 자기 일기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박교순이 자기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줬다라는 그런 얘기를 꺼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박교순의 어머니는 군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어린 박교순이 그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자신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도 느껴서는 안 되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심어진 겁니다. 근데 더 최악인 거는, 그래가지고 그 사리 판단이 왜곡된 탓에 북한하고 외상성 애착을 맺게 된 거예요. 이 외상성 애착이라는 거는 트라우마의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애착을 보이는 거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트라우마 가해자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예측 불가능한 폭력을 휘두르면 한편으로는 그 피해자가 이제 다음에는 좀 나한테 잘해주겠지라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욱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종속을 당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가해자의 피해자 지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끔찍한 거죠. 박교순은 그런 애착을 군인이 되는 것을 통해서 보였던 것이고요. 이 트라우마 애착이 유지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 박교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됐다 생각되는 게, 우선 의존성 같은 경우는 박교순은 군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의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즉 나라가 없으면 박교순을 챙기는 책임을 져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교순이 품었던 희망은 내가 군인으로서 나라에 그리고 당에 충성을 다하면 어머니도 용서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이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죽였으니까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용서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표면적으로는 박교순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군인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해가고 있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사랑은 늘 도망가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그게 박교순이 병하는 계기가 됐다라고도 묘사를 해요. 물론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저항을 할 수도 있겠죠. 자신의 세계관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게 드러났을 때 오히려 자신의 세계관하고 맞지 않는 정보들을 은폐하는 그런 나쁜 결말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낸시 피어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사리 판단도 못할 정도로 박교순은 심각하게 부서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호의로도
언제든지 부서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비단 박 교수만의 얘기가 아닌 게 2023년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의 사기 피해가 전체 그 북한 피해의 23.9%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한의 전체 범죄 피해 중에 0.5%가 사기에 의한 피해인데 그것의 약 43배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 교수의 그 이상한 행동은 북한이라고 하는 그 영화 속의 세계하고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이거는 너무 개연성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영화에서 묘사된 기독교가 단순히 감정을 건드리는 요소인가라는 좀 더 비판의 여지가 있겠죠. 그렇긴 한데 이 신의 악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의도를 보니까 그런 딥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즉 의도를 벗어나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박 교수니 체포하지 않았던 그 이상한 일은 박 교수니 그 영화 속 세계, 즉 북한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행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박 교수니 어머니를 군인이 죽인 거 봤으면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거고, 10년 동안이나 아무런 감정적인 교환 없이 여자친구하고 사귈 수 있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사랑은 늘 도망가를 딱 하고 들었을 때 체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스르르 녹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랑은 늘 도망가가 박 교수의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그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사랑은 늘 도망가가 박 교수의 마음을 드러냈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온기가 박 교수의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도 확실하고요.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혹시라도 제 리뷰에 공감한다 싶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해봤습니다.